이제 우리가 지금 하게 될 거는 이제 평면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들의 구성들을 조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점이야.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주제가 되겠죠. 분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중선 정리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중선 정리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 무게 중심, 뭐, 요러한 도형들에 대한 성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도형들에 대한 성질들. 도형의 성질이라고 할까? 들까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처음이니까 가볍게 이제 정리 좀 하고, 오케이? 정리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내용부터.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니까 얘는 뭐가? 근호 안쪽에 뭐가 들어있다? 완전 제곱식이 있을 거고 완전 제곱식의 합 형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 맞죠? 이렇게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이 완전 제곱식의 합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런 수식이 등장하면 아,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를테면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쳐. x제곱이고 y제곱이고 더하기 4x고 더하기 2y고 플러스 5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뭐 이게 나왔어. 됐어? 이게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가볍게. 그래서 여기에 루트가 딱 있으면은 아, 얘를 뭐라고 둔다?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랑 네, y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으로 둔다 라는 얘기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 끝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 끝에 자, 얘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겠지? 이렇게 씌워지겠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어디까지 거리야? x, y까지 뭐가 돼? 거리가 되겠네. 이가 됐지?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2차원적인 거리잖아. 맞지? 약간 2차원적인 거리야. x, y 순서상이 있으니까 2차원적인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오케이?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량이 꽤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계산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건데 외워야 되겠지? 뭐 첫 번째 뭐를? 비율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난 다음에 계산량을 조금 더 줄여 나간다는 얘기야. 특히 뭐 다 알겠지만 3대, 4대, 5는 다 알죠? 맞지? 5대, 12대, 13도 다 알죠? 8대, 15대, 17 다 아시죠? 7대, 24대, 25 이런 것들 등등등 다 알죠? 9대, 40대, 41 이런 거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게 안 하는 거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얘 준하는 1대 루트 3대 2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맞지? 당연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 1대 루트 2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는 특수각에 대한 부분들도 빠짐없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됐지? 그래서 계산량들은 이렇게 줄여서 문제를 풀면 된다. 됐죠? 가령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5가 되었다고 쳐. 이쪽 부분이 5,8이었다고 칩시다.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보자고. 뭐를 좀 볼 거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선이 어느 방향이냐 하면 이쪽 방향입니다. 선분 방향이야. 오케이? 선분 방향인데.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야?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수선의 발들 보는 거고, 이쪽도 수선의 발들을 본다는 얘기야. 수선의 발을 떨궜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5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선의 발들이야. 그래서 여기가 8이 되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돼? 5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된다고? 3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뭐 암산이 될 거니까 그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 보통 암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몇 대 몇이야? 6대 3? 몇 대면? 2대 1? 그래서 2대 1대 루트 5? 근데 3배 됐으니까 3 루트 5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이 나온다? 그럼 비율 이용해가지고 계산량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됐죠?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과 점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분점입니다. 자, 분점은 자, 분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분점 자체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은 빠졌습니다. 근데 외분점은 빠졌지만 아직까지 그 잔재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둘 다 할 거야. 내분점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다 할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 다 얘기해 드릴 거고, 일단은 이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었을 때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된 게 도대체 몇 대 몇 내분점, 외분점인지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그걸 보고 내분점, 외분점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뭐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지금 A라는 지점이 있어. 여기 B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3이야. 이만큼의 길이가 2였다라고 칠게. 오케이? 2였다고 칠게. 자, B는 CA의 뭐 이 정도는 알잖아. CA의 뭐가 된다? 안쪽에 있지. 그래서 내분점이지. 내분점인데 C로부터 얼마만큼? 2만큼. A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 그래서 2대 3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자, C는 BA에 뭐가 된다? BA의 연장선 위에 있네. 맞지?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외분점이 되는 거야. 외분점이 되는데 B로부터는 얼마만큼? 2만큼. A로부터는 얼마만큼? 5만큼. 그래서 2대 5 외분점이다 라는 거. 다 됐어? 이까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2대 5 외분점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공식 적용입니다.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일단 두 가지 키워드만 좀 생각합시다. 연결 안 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된. 그리고 거꾸로라고 좀 봅시다.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꾸로입니다. 자, 해볼게요. 뭐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산하는 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고. 가볼게. 자, B는 CA의 2대 3 내분점입니다. 그래서 내분점 할 때는 이 B를 우리 더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2랑 B는 B를 구할 거야. 2랑 여기를 그냥 A라고 둘게. 여기를 B라고 둘게. 여기를 C라고 둘게. 오케이? 됐지? X좌표만 하면 되잖아요? Y좌표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똑같은 구조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A2라는 녀석이랑 A만 곱하는 거야. 연결 안 된. 2랑 연결 안 된. 오케이? 2A입니다. 자, 3이랑 연결 안 된. 오케이? 됐어? 그래서 3C가 됩니다. 다르니? 자,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결국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을 내분, 외분 할 거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느냐? 2대 3이냐? 3대 2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 그냥 내가 표현을 할 거야. 그림 딱 그려놓고 아 이게 3대 2네? 또는 2대 3이네. 그러면 뭐에 상관없이 3대 2로 해서 3에서 2를 더하던 2에서 3을 더하던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일단은 연습을 해놔야 돼. 오케이? 그러면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 C랑 곱하면 되는 거고 2랑 연결 안 돼 있는 이렇게 곱해서 어차피 같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그래서 그림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외분점입니다. 자,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보셔야 되느냐? 일단은 어떤 외분점이 봐야 되고 누가? C야. 그럼 C는 B로부터 이만큼 5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해볼게. 야,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내신 칠 때 계속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될 거니까 갑니다. 여기 2, 5 적혀 있으니까 2, 5 적어볼게. 2 빼기 5야. 2랑 누구랑 연결 안 돼 있는 2A입니다. 됐어? 5랑 내가 지금 C를 구할 거거든. 5랑 연결 안 돼 있는 거 5B. 그걸 빼주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근데 쌤 저는 5에서 2를 빼는 게 밑에 분모가 양수라서 더 보기 좋은데요. 라고 해서 5에서 2를 빼는 거야. 그러면 5랑 B랑 곱하는 거야. 5B 되겠죠. 2랑 A를 곱하는 거야. 2A가 되겠죠. 뺍니다.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오케이? 됐지? 같으니까 뭐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순서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는 동일하다. 뭐만 지켜지면 연결 안 돼 있는 녀석. 오케이? 됐지? 연결 안 된다 라는 녀석들끼리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됐어?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뭐를 조금 보실 거냐? A가 B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자, 3분의 2A 플러스 B가 크겠어요? 4분의 A 플러스 3B? 누가 더 크겠어? 아, 이거 너무 박빙도 아니네 이거는. 자, 누가 더 크다 라는 거야. 그러면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대놓고 이제는 이런 표현들 가지고 외분으로는 표현을 못해. 아예 걸리기 때문에. 외분으로 표현 못하니까 내분으로는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분에서는 특징이 뭐야? 3, 2, 3, 2. 개수의 합이 밑에 분모로 오는 거야. 2, 1 더하기 3, 1, 3 더하면 4.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개수의 합이 밑으로 끄집어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를 뭐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얘는 그렇죠. 내분, 외분으로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의미 파악을 조금 해버리면 이거죠. 자, 왼쪽에 A가 있어요. 됐어?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B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읽는다고? 어떻게 거꾸로 읽느냐 하면 AB를 거꾸로 1대2로 내분한다. 오케이? 됐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시 AB를 거꾸로 읽는다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오케이? AB를 거꾸로 AB를 1대2로. 그럼 얘는 AB를 3대1로. 오케이? 됐어? 그래서 AB를 1대2로니까 한 3등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1대2로니까 얘가 여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는 누구를? AB를 3대1로. 그러면 토탈 4등분 할 거란 말이야. 4등분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대1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쪽이 더 크다. 뭐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내분, 외분은 이게 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의 말씀. 그림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그치? 그림 그려서 문제를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분점에 대해서는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선 정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선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고3 때서도 계속 나와요. 고3 때서도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뭐야? 얘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거야. B, 여기 B, 여기 M이 딱 있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지. 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 각각의 길이의 제곱 해가지고 2배에서 더해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AB의 길이의 제곱, ABB. C입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를 곱해주고 어디? AM의 길이의 제곱과 BM의 길이의 제곱을 합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됐죠? 이렇게 요거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암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 언제 구하는데, 언제 저 중선 정리를 사용하는데, 중선이 등장하는 길이 관련 문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지. 중선 관련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구합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한다 이 얘기야.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근데 구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졌습니다. P A의 길이의 제곱과 P B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 뭐가 한 꼭지점에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중선 정리를 꽤나 많이 사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저거 한번 볼게.
이를테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서 자, 삼각형,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B, C가 있어. 오케이? A, B, C가 있어. B와 C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P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P가 여기 있습니다. 자, B, C 위에 동점이 이렇게 있어. B에서부터 C까지 요 위에 동점이 이렇게 동점 P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지? 동점 P가 있는데 이렇게 묶는 거야. PB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PA라고 하자. PA의 길이의 제곱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 오케이? 됐어? 그러면 특징이 딱 이런 거거든. P가 딱 하나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묻는 거야. 오케이?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묻는 건데 그러면 PAB가 머리로 세 개 연결하면 삼각형을 이루겠지?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뭘 사용할 수 있다? P의 역할을 여기서는 A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래서 뭐를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 원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만 뭐를 바꿔주면 삼각형 연결하고 여기 있는 거 연결 M이라고 두게 되면 어떻게 바꿔진다? 자, 여기 있는 요게 다시 한번 봅시다. 얘를 딱 연결하는 거야. 요렇게 딱 연결합니다.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은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겠지. 중점을 찍습니다. 저기에다가. 오케이? 중점을 찍습니다. AB의 중점을 찍습니다. M 찍고 연결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 계산을 우회해서 다른 계산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2 곱해주고 B에서 M까지 거리는 B에서 M까지 거리의 제곱은 얘는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4라고 둘게. 오케이? 정삼각형이야. 여기 정삼각형입니다. 여기도 4, 여기도 4입니다. 전부 다 4, 4라고 두면 전부 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고정이 돼. 고정. 뭐 고정이야. 얘가 BM이니까 여기서도 이만큼 길이는 2야. 됐지? PM 맞나? PM의 길이의 제곱이야. 됐지? 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값이 결정이 되겠네. 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됩니다. PM은 얘는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P가 여기 있잖아. 점점점 어떻게 되는데? 멀어집니다. 이 최대값입니다. 이까 됐어? 그래서 얘가 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1대 루트 3. 2 루트 3.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가 2 루트 3.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가장 짧아지는데? 쭉 짧아지잖아요. 어디? 여기서 가장 짧아지겠지. 오케이? 됐어? 여기서 가장 짧아집니다. 가장 짧아지는 상황이고 이쪽 부분에서 가장 커지는 상황이니까 가장 짧아?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여기 루트 3이고 최소값 집어넣고 최대값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가 딱딱 구해져요.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어디에서도 원에서 또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얘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학교 기출로서 많이 나왔으니까 원에서도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부분들이 꽤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더라. 오케이? 알았지?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봅시다. 참고로 자, x 빼기 x1의 제곱이 있어요. x 빼기 x2의 제곱이 있어요. 쭉 가서 x 빼기 xn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식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완전 제곱식들의 합, 됐지?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녀석이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이 최소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짧아지는 최소인 순간에 x 값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평균에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볼게.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x제곱 전개합시다. 전개하게 되면 쟤는 개수가 n이잖아, 맞지? x제곱의 개수 n.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럼 최소값 구하려면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 구하면 돼. 근데 얘가 정리하면 2 곱해서 2개 곱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에 뭐가 등장한다? 여기에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계속 그렇게 갈 거잖아요. 계속 쭉 그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수습이 되나? x1x 그래서 x2x 쭉 정리해주면 xn 여기에 x 있을 거고 뒤에 뭔가 상수가 붙겠지. 전개 쭉 해주면 언제 최소가 되는데? 됐지? 합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평균 그 얘기야. 오케이? 됐지? 평균 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x-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2의 전체의 제곱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봐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다?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 얘기야. 단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야? 완전 제곱식 안쪽에 있는 녀석을 뭐로 바꾸고 난 다음에 개수가 1인 녀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오케이?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도 좀 보기 싫잖아. x-3에 어차피 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뭐야? 어디에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에 평균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니까 20원 넣으면 답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무게중심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문제 좀 풀어줄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무게중심입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있을 텐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도해? 세 중선의 교점이란 얘기죠.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모이는 거야. 한 점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이 이등분 되겠지. 오케이? 됐어?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2학년 1학기 내용. 그리고 그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더라. 오케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더라.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둡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B가 서로 1대 1이니까 똑같으니까 여기 S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S면 여기는 2S가 되겠네. 그래서 그거를 1대 1로 내분하니까 SS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SS가 되겠네. 전부 다 넓이가 동일하다. 오케이? 됐지? 전 당연한 거고 조금만 더. 이제 넓이에 관련된 내용을 했으니까 넓이로 조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넓이에 대한 내용들. 자,
요 부분을 M 대 요 부분을 N이라고 두자. 오케이? M 대 N이라고 두자. 이렇게 이었어. 얘랑 얘랑 몇 대면? MS 대 NS가 되겠지. M 대 N. 오케이? 저까지는 알 거고. 자. 요거와 요거마저도 M 대 N 되는 거 알겠죠? 얘도 M 대 N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쪽이 MT, NT. 왜? 두 개 더해서 약분해주면 M 대 N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 라는 얘기고, 자, 요 빨간색 그림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듬어 봅시다. 자, 공유, 변이 있는 삼각형입니다. 자, 뭐가 공유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어떠한 변이 공유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A, B라고 할게. 한쪽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한쪽이 이렇게 갔다고 쳐. 한쪽이 뭐 이렇게 갔다고 쳐. 됐어? 뭐를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면 공유되어 있습니다. 얘가 공유되어 있다는 게 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구합니다. 공유되어 있는 변과 평행할 평행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유되어 있는 변과 평행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긋고 난 다음에 얘랑 얘가 평행합니다. 이거 평행합니다. 전부 다. 평행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왼쪽에 있는 요 부분 볼게. 요 삼각형은 요거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요 삼각형과 어차피 넓이는 동일하잖아. 왜? 높이가 동일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수직으로 갈 이 부분도 동일할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 얘를 밑변으로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하는 공유변이 있는 삼각형에서 넓이를 이렇게 뭐한다? 그렇죠. 모양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모양을 변환시켜서 뭘 이용해서? 평행선 이용해서. 평행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환시킵니다. 변환시켜서 문제를 해주자라는 거야. 가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교재 보면 47번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47번 있습니다. 이제 구성 보면 알겠지만 양옆에 같은 문제 있어. 오케이? 같은 문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돼. 근데 연습했는데 잘 안 되면 오케이? 연습 둘 다 풀어야 돼. 둘 다 풀어야 됩니다. 자, 47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이차함수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x제곱이야. 그리고 1,1에서의 접선이야. 여기 좀 있다고 칠게. 자, 1,1입니다. 1,1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됐어? 책이 다르다고? 지금 책이 달라요. 책이 달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니께 달라? 책이 다른 사람 있어요? 한 명. 또
책이 달라. 47번이랑 달라. 어제 교재를 새로 만들었는데 교재 새로 만들면서 좀 배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 나 진짜. 여기 이거는 됐고 또. 저 이거 써도요. 그거 써도 돼. 그거 써도 돼. 그러면 요거는 달라. 교재가 다르고. 있나? 모르겠네. 응. 다르고. 교재 다른지 봐야 되는데. 한 권을 내가 챙겨줄게. 따로 챙겨줄게. 그거 잠깐만 줘볼래? 왜 달라? 요거 보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네. 네, 요거. 자, 접하는 접점. 그래서 y는 뭐가 돼? m의 x-1이야. 오케이? 그럼 연립하면 되겠죠. 다시 포물선이 나와요. 직선이 나와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여기는 간단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란다? 얘랑 연립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복잡한 상황이라도 똑같아요. 직선이 나오고 포물선이 나오면 연립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난이도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연립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네. 같다라고 두시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1이네. 1,1 지난다 그랬으니까 넘겨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넘겨줬을 때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 넘겨줘서 계산해주면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야. 됐죠? 1,1에서 접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게 제로 한 배씩 사용하면 되니까 m이 얼마? 2. 오케이? m이 2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끊는다?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야. 수직인 직선을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야. 이까지 납득하지? 이까지 납득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이 있습니다. 됐니? 됐지? 자, 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느냐? 딱 한 개만 좀 봅시다. 이거를 경우가 두 가지야. 이 포물선과 누구를? 이 직선을 직접 다 연립해서 해를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 친구들은 이렇게 사용할 거야. 얘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넘겨주면 x제곱과 연립했었을 때 뭐가 바로 할 수 있니? x제곱과 나머지 1차항의 개수가 2분의 1x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뭘 알 수 있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게 합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계산량을 줄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랑 같다라고 두고 난 다음에 살짝 보면 인수분해를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합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왜 합을 먼저 생각할까요? 이미 내가 나머지 한 실근을 바로 알고 있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근이 네모가 될 거니까 이 네모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뭐시기가 되겠죠. 뭐 4분의 9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별 차이 있냐? 지금은 별 차이 없지.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쭉 가시면 0 집어넣게 돼버리면 여기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쭉 가서 여기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까지 연결을 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됐나요? 됐지? 여기 Y축이 또 요렇게 있는 상황이야. 뭐가 보여요? 보이지? 보이네. 뭐가 보여? 오른쪽에 얘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공유되네. 공유되니까 여기 이렇게 평행한 평행선을 긋습니다. 평행한 평행선, 여기도 평행한 평행선 끄어. 뭐 아무 때나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줄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직각?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노란색 부분도 똑같이 쭉 가서 직각?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얼마? 2분의 5.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만 찾으면 되잖아? 이 지점 찾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와? 2분의 3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 얼마? 2분의 5. 따라서 2분의 5를 2번 곱하고요.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됐죠? 됐어? 일단 뭐 최대한 정리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소화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